오늘은 일본의 대재앙, 7월에 2025년 7월에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걸 예측했던 그 만화에 관한,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인데 거기에 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좀 글을 좀 써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작성한 글인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좀 봅시다. 내가 본 미래 일루미나티의 혹시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보면 만화 자체가 전시안을 내세우고 있죠. 이게 예지몽이나 아니면 예측을 빙자해서 일루미나티가, 그림자 정부가 올해 있을 2025년에 있을 일본의 대재앙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니냐,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즘 신문에서 좀 난리죠. 첫 번째 일신, 올해 7월 대재앙이 터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맞춘 만화가가 1999년에 나온 만화인데, 이 만화가가 올해 7월에도 일본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 있다. 정말 그 예언대로 될 것인가. 신문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어요.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그림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좀 그렇죠. 자, 이 시는 동일본 대지진 적중한 일본 만화가 올해 7월 대재앙이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주장을 했다. JTBC에서 요거를 아주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있어요. 좀 그렇죠. 주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일루미나티 1장의 홍석현 아닙니까? 잠깐 한번 봅시다. 가 되고 있습니다. 표지부터 무시무시하죠. 진짜 대재난은 올해 7월에 온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 단순히 미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신경 쓸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화는 주로원령까지 이걸 띄우고 있으니까 좀 한번 좀 왜 이 만화를 띄우고 있는지, 또 일본 대재앙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불안한 후지산, 일본의 큰 지진과 함께 후지산도 폭파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그 만화에 대해서 그 분석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잠깐 한번 봅시다. 나무위키 내용을 좀 참조했습니다. 자, 1999년 7월에 발간된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 이 만화에는 미래에 일어날 15가지 사건들을 예언하는, 작가가 자기가 그것을 꿈을 통해서 이 예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형식으로 그렇게 만화가 전개되는데 이 만화를 발간한 저자 다츠키 료, 여자입니다. 할머니 다 됐겠네요. 다츠키 료는 본인이 꾼 예지몽 등을 토대로 만화를 그렸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것을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무위키에 소개된 내용들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작품 자체가 미래 예언을 소재로 하고 있고 실제로 몇 가지 내용은 실현되었다는 소문에 현실을 예견한 작품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만화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 다이애나비의 사망 등 대부분은 1999년 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과거 사건을 토대로 한 창작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재앙은 2011년 3월 도후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역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죠.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든지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예언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예측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올해 일어날 7월의 대재앙,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재앙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하죠.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그림자 정부가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조중동이 나서고 있는지. 홍석현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루미나티 일장 아니에요? 일장. 속된 표현으로. 근데 거기서 띄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림자 정보에 장단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본 미래.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다시금 이게 발간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대표적인 일루미나티 상징 전시현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손금을 보여줘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손금은 운명을 상징하는데 일루미나티가 보여주는 운명.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일루미나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표지 자체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치기려. 그래서 2011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대재앙, 대재해. 근데 2011년 3월에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자, 봅시다. 책의 남은 내용 가운데 2024년 기준으로 미래의 시점인 것은 후지산 폭발과 요즘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지진 해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올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세지말인지라 그런지 몰라도 예지몽을 꾼다는, 여러분 이 예지몽을 준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지말이 될수록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하고 더불어 성령의 역사도 강합니다. 강한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뭐 딴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역사,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역사, 또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들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말세지말일수록 영문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뭐 그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적인 존재를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뭐 예지몽이라든지 뭐 그 영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아무튼 예지몽을 꾼다는 만화가까지 등장하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서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재앙이 닥친다는 주장을 하며 돌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도사라고 최근에 뭐 윤석열 탄핵을 맞췄다라고 하는 이 백도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도 일본에 올해 뭐 7월쯤에 여름쯤에 대재앙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 뒤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계엄 탄핵을 예언한 백도사. 왜 이렇게 도사가 많은지. 일본에 대재앙 온다는 그런 예언을 했다. 웃긴 거죠. 약간 역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 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만화의 표지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띄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 만화 자체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일루미나티의 그림자 정보의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 그게 뭔지 아시죠? 미리 보여주고 행하는 겁니다. 이 9.11 사태 때도 일루미나티 카드를 통해서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9.12 사태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펜타곤과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프로딕티브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2011년 사실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진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도 이게 혹시 그림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무기 하프라고 합니다. 이 전자파를 이 대기권에 쏴가지고 요거를 튕겨서
원하는 지점에 이 전자파를 쏘게 되면 거기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동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2025년 7월에 이렇게 또 일본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만화도 나오고 뭐 이지몽을 꾼 뭐 도사도 나오고 언론까지 띄워주고 있는 이 현실이 혹시 일루미나티의 약한 영의 지시를 받는 어둠의 세력들의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자, 하프죠. 여기서 전자파를 쏘면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점에 전파를 보내서 이게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무기입니다. 이것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2011년에도. 만약에 2027, 올해도 7월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무기가 동원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걸 떠나서 그 많은 기회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죠? 일본의 선교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서구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뭐 천황을 뭐 태양의 후손으로, 그게 사실 호루스인데, 신으로 섬기면서 2차 대전 때는 이웃 나라를 침탈.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우리나라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근데 아직도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친일파들 심어놔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인데, 저는 그래요. 그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일본에 대한 일본 뭐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재앙 같은 것들이 7년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뭐 재앙들이 있잖아요. 대진도 일어나고 뭐 그런 와중에 일본이 침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이 전시관을 표지로 내세운 이 만화의 예측처럼 뭐 백도사의 예측처럼 제가 보기엔 그 시기가 앞당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켜봅시다. 어찌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때로는 의인을 통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악인을 통해서도 악인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일본을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상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좀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그 니느웨 성처럼 이 재앙을 좀 피할 수 있게 되길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